정월 대보름에 오늘이 2010 경인년 정월 대보름이란 것을 안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다. 어제 누군가 전화해서 내일 찰밥 먹으러 몇 시에 올래? 라는 말에 보름이란 것을 떠올리며 내일도 일해야 해. 라고 간단하게 승낙도 거절도 아니게 말했다. 내 말 속에는 오후 5시 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내포한 것을 그는 알 것이다. 오늘 아침 두수동에는 자욱한 안개가 끼었다. 안개 낀 골목길에서 움직이는 궁전으로 가지 않고 뒷집에 잠시 올라갔다. 이 집 부부는 외손자들과 놀고 있었다. 간 목적은 집세를 주려는 것이다. 커피를 얻어먹으며 잠깐 보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초소에 올랐다. 밑에서 볼 때는 온 세상이 안개에 가렸었다. 그러나 그리 높지 않은 내산 무학봉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가까이 산허리를 안개가 칭칭 감았고 먼 산은 봉우리와 능선이 안개에 덮였다. 조금 전 밑에서 볼 때는 안개였지만 이곳에서 보는 것은 운무다. 운무가 하늘로 오르며 빠른 동영상을 연출하는 것이 장관이다. 내 입에서는 아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온다. 은회색 하늘이 복판부터 파랗게 변하고 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돌변하는 자연에 감탄할 때 전화가 왔다. 그는 이곳 날씨가 궁금해하며 그가 있는 곳에는 비가 온다고 했다. 여기는 비가 오지 않고 안개가 걷히며 일하기 좋은 날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두수동에 사과밭이 있는데 주말이면 와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가 늘 사과밭에서 일하지 않고 주말에 오는 것은 이곳에서 태어나 어려서 이곳을 떠났고 가까운 대도시에서 줄곧 살아왔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그는 하는 일하며 사과 농사를 틈려 짓는다. 뒷집에서 들은 보름이란 말을 전화한 사람에게 써먹었다. 오전 한때 막던 하늘이 흐려지더니 오후가 들면서 다시 맑아질 즈음에 본부 무전이 왔다. 마지막에서 거꾸로 두 번째가 내 순서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한 사람의 감시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 초소에서 이상이 없다. 라는 말이 들리고 바로 본부에서는 전 초소 감시원을 대상으로 보름이란 말을 꺼냈다. 많은 비가 내린 끝이라 산불이 날 확률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서 하산하여 보름을 잘 보내라는 것이었다. 뜻밖이다. 내용을 확인한 순간 바로 무전기를 껐다. 일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듣던 소리책의 음량을 높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 무엇을 할 것인가? 이다. 이 소리책의 묵자본은 포켓북이다. 예전에 지금 듣는 이 책의 시리즈를 나는 좋아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데다 값이 싸기 때문이다. 묵자책에는 많은 관련 사진이 삽입되었만 지금 듣는 소리책은 그 특성상 사진은 볼 수 없다. 사진과 함께 본 책을 사진이 없이 소리로만 듣는 것이 새롭다. 예전에 종이책을 보았다는 생각마저도 들지 않는다. 마치 처음 대하는 내용 같다. 책을 들으며 정월 대보름에 대해 생각한다. 대보름날 뭘 할 것인지? 라는 문제가 아니다. 무학봉에서 내려 보이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골짜기 마을 어디에도 보름날이란 것을 느낄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다. 여느 때와 같은 날이다. 이곳에서 보이는 촌락 범위가 좁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현서면 천천히에서 사촌리까지 한눈에 보인다. 물론 먼 곳에 보름날 행사가 있다 해도 여기까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정월대보름날의 소리는 농악이다. 초소 바로 밑 국도변에 문호학교가 있다. 폐교를 임대하여 그런 용도로 쓰는 곳이다. 그곳에서도 우리의 민속 소리가 없다. 저곳이면 들릴 법도 하건만. 라는 생각이 빗나갔다. 무학봉에서 내려 보이는 동네가 한 7은 된다.
그 마을 어디에도 하늘을 향해 오르는 연도 보이지 않는다. 뿐 아니라 논밭 뚝 따라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다니며 쥐불러이하지도 않는다. 이쯤 생각하자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란 것이 실감 나지 않는다. 정월 지난 무에 30 넘은 여자란 속담이 있다. 철이 지나 시세가 없게 된 사물을 일컫는 이 말을 뜻을 새긴다. 이 속담에 숨겨진 의미의 무는 지금으로 거슬러 올라가네 어린 시절에 무저장하는 방법에서 잘 알 수 있다. 구덩을 파고 낡은 가마니떼기를 두르고 그 속에 물을 가득 담아 흙이 들어가지 않게 위를 거적대기로 덮고 그 위에 두툼하게 흙을 덮고서 다시 지프로 두르고 팔뚝이 들어가는 구멍을 만든다. 이 구멍으로 필요할 때 꺼내고 아가리를 막는 식으로 예전에 물을 저장한 것이다. 먹고 살기 어렵던 그 시절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그렇게 저장한 물을 꺼내 겨우내 군 음식으로 먹었다. 호롱불 밑에 모인 아이들은 놀이 방법을 정하고 나서진 편이 남의 집물을 훔쳐오는 무서리는 내 어린 시절 겨울에 할 수 있는 즐거움이었다. 아이들은 어느 집 무구덩이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몰래 무서리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와 같았다.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나쁜 짓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들보다 나이 많은 청년과 처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았기 때문이다. 청년과 처녀들은 그들보다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겨울철 낙이 없는 놀이로 배운 것이다. 한겨울이 끝나갈 즈음에 꺼낸 무는 수분이 빠진 데다 바람이 들어 스펀지같이 허벅하다. 저장한 무의 맛을 보존하는 시기가 지났다는 것이다. 정월 지난 무에 30 넘은 여자란 속담에 등장하는 무가 바로 그런 무일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그럼 30 넘은 여자의 시세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보자. 요즘 세상 나이로 생각해도 여자 나이 30은 적은 나이가 아니다. 게다가 혼기를 놓친 여자는 더하다. 예전 여자 나이 30이면 그야말로 줄줄이 자식을 두었을 것이다. 이 속담의 여자 나이를 나는 미혼의 여성을 암시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조혼하던 시절의 여자 나이 30이면 그야말로 시세가 없을 것은 뻔하다. 우리뿐 아니라 서양인들에게도 시세가 좋고 나쁜 것을 가늠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 쇼펜하우는 그의 의지와 표상으로부터의 세계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는 나이가 18에서 28세라고 했으니 독일인이 생각하는 시세 좋은 여자 나이가 대충 우리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 설 지난 무는 사철 시세를 유지하는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 30 넘은 여자의 숨은 의미도 무의미하다. 남녀평등 사회에서 여자들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원하기만 하면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사회에 참여하고 남자에 의존하여 밥 해결하고 다산하여 자식들 키우며 힘겹게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혼 정년기도 사실 무의미하다. 오후가 깊어가면서 초소 안에 들어온 햇볕이 여간 따갑지가 않다. 그것을 모두 가린다. 여전히 정월대보름날 초소에서 내려본 사람 사는 세상은 조용하다. 내가 어렸을 적은 정월대보름날이 대단했다. 한 해를 맞는 설보다 더했다. 설은 가정 단위로 맞는 조상맞이 행사를 확장한 것이라면 정월대보름은 마을의 공동행사였다. 아이들은 며칠 전부터 긴꼬리 연과 이런저런 연을 만들어 보름을 기다렸다. 나도 그랬다. 나는 긴꼬리 연을 좋아하여 그것만 만들었다. 연을 만들려면 창호지가 필요한데 할머니를 졸라 한두 푼 타내야 한다. 정월대보름날에 나는 연 외에 하나를 더 만들곤 했다. 그것은 일명 딱총이다.
소나무로 총신을 그럴듯하게 다듬어 우산대로 총열을 만들고 앞뒤 산에서 준 총알 껍데기로 화약을 넣을 수 있도록 총열에 연결하고 총알 뒷구멍에 맞는 못대가리를 잘라 고무줄에 연결하여 때리는 장치다. 나는 이것 만드는 것이 재미가 있었다. 그 당시 만드는 도구는 낫과 칼밖에 없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한 연과 나무총을 머리맡에 두고 빨리 보름날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전날 저녁이면 찰밥을 먹을 수 있었고 보름날은 새끼 모두 오곡 찰밥을 먹어야 했다. 남의 집 찰밥을 얻으러 소쿠리를 들고 아이들은 집집이 다닌다.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이미 마을은 잔치가 시작된 것이다. 꽹과리를 앞에 농기가 앞서고 그 뒤를 북과 장구잡이가 고가를 쓰고 따르고 농악대 옆과 뒤를 아이들이 저마다 소쿠리를 들고 집집이 돌면서 한 움큼씩 찰밥을 얻는다. 낮에는 연날리며 시간을 보내고 땅거미가 지면 쥐불로 일을 하고 밤에는 찰밥과 부럼을 챙겨 앞산에 올라 아이들은 달맞이한다. 보름 같지 않은 날 현서매산 무학봉에서 보름을 생각하며 정월 지난 무에 30 넘은 여자란 속담이 사물이 아니라 우리의 풍속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나간 시골에는 그들의 자식이 없으므로 아이들이 없다. 아이들이 없으니 보름날이 되어도 연 구경하기 어렵다. 젊은이들이 없으니 농악놀이도 볼 수 없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 도시 집중적 삶을 지향하는 사이 우리의 명절과 세시 풍속은 사라져버렸거나 거의 그 지경이 되어버렸다. 쥐불로야 시도 때도 없이 농사를 짓는 것과 연관하여 폐쓰레기를 태우는 연기에서 그 느낌을 받는다고 해도 정월대보름날 아이들이 바람을 등진 언덕에 모여 연날리기 하는 모습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이 안타깝다. 자연은 그대로 이것만 변한 것은 인간이다. 2010년 2월 28일 청송 현서 고무산 자락에서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